상월선언 천막정진 회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항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24시간 용맹정진을 위해 사용했던 장군죽비가 어제 외부로 반출됐는데 50개 모두 갈라진 채로 나왔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깊은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고 조계종 스님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0년 승려 연수교육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연수교육의 핵심은 전법과 깨달음이 하나 되는 교육에 뒀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올해 조직 내실을 다지고 어린이 청소년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불교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BTM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입니다. 호명스님은 영상을 통한 포교 방송으로 모든 불자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송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고려시대 사료와 문집 등을 바탕으로 당시 스님과 사대부의 음식 문화가 담긴 책이 발간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교수 아사리 태경 스님의 신간 고려 웅기와 청자의 음식을 담다가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중정 진제대종사가 오는 8일 기해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리고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해제일인 지금 재발심과 대분심으로 정진의 끈을 놓지 말고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제의 대중은 각자가 삼동구순의 결제 기간 동안 얼마나 화두 일념을 이뤘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1000번 만번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또 챙기고 의심해야 진인심이 발동 걸리게 됨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전국선언수자회에서 전국선언의 정진 대중 현황을 정리한 기해년 동안거 선사 방암록에 따르면 전국 99개 선언에서 총 1966명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월선언 천막정진 회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항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24시간 용맹정진을 위해 9스님들이 사용했던 장군죽비가 어제 외부로 반출됐는데요. 50개 모두 갈라진 채였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정진했다는 방증입니다. 또 동국대 한국음악과가 깨달음의 향연을 주제로 상월선언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상월선언에서 정진 중인 9스님들에게 장군죽비 50개가 전달됐습니다. 동안거 마지막 일주일간 24시간 용맹정진을 위해 쓸 용도였습니다. 어제 용맹정진을 마치고 회양 준비에 들어간 스님들이 그동안 사용한 장군죽비를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장군죽비는 모두 갈라진 채였습니다. 3개월 동안 난방 시설도 없이 하루 한 끼만 공양하며 매일 14시간 정진을 한 스님들이 죽비를 내리쳐 깨뜨릴 만큼 용맹정진을 했다는 방증입니다. 상월선언 노전을 자처했던 묘적사 주지 환풍스님은 갈라진 죽비는 쉽게 깨지지 않는 재질로 이것이 깨질 만큼 용맹정진을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인내와 정진을 하셨으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게 물풀에 나무로 된 이 죽비 50개가 이렇게 갈라진 것을 보면 얼마나 혹독한 추위에서 스님들이 가행정진을 하시면서 진짜 용맹정진, 결사의 마음으로 정진하셨는가라는 것이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 달 동안 상월선언에서 차 공양을 올렸던 자원봉사단은 스님들의 용맹정진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다며 무사회양을 발언했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기 마라톤을 할 때 처음에 막 달릴 때는 몰라요. 조금 앞만 보는데 고지가 바로 앞에 있으면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는 생각, 약간 아니란 마음도 생기면서 그 남은 몇 미터가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보면 스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지난 4일 어둠이 내려앉은 상월선언에서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와 강사,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깨달음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이수자이자 동국대 한국음악과 학과장 법현 스님과 해사 스님 등이 영산회상과 나비춤, 천수바라춤 등을 선보였습니다. 범패 반주를 바탕으로 창작무용 시건무와 기악과 현악, 장구가 어우러진 합주 신명, 사물광대팀의 삼도 농악가락 등이 이어지며 참석한 사부대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지난해 11월 11일 입제했던 상월선언 천막 정지는 석 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내일 회항합니다. BTN 뉴스 정진호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제6교구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4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마련된 충청남도 도지사 현장 집무실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원금을 전했습니다. 원경스님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계시기에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찾게 됐다며 하루빨리 모두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마곡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 주민들을 위해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후원금을 우환교민 임시생활시설로 활용 중인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 방역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정기 시위가 열렸습니다. 강추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일본의 진실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어제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주관하는 142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광복 75주년을 맞은 올해 첫 집회에서 자주독립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은 전쟁 헌법으로 바꾸는 것을 포기하고 세계 각국의 평화비 건립을 지원하고 할머니들께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깊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기를 맞아 인권운동가였던 할머니의 활동을 기록하고 추모하는 김복동 센터를 세계에 설립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김복동 센터는 미국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세계에 김복동 센터를 세워서 김복동의 뜻을 평화와 인권 운동가로 세계를 날아다녔던 그 여성이 비록 죽었지만 김복동 센터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 우리 역사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 평화와 인권의 실현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들도 자유 발언을 통해 일본이 사죄하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용서를 받을 기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그렇게 7가지 요구들을 꼭 이제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할머님들의 요구를 한국 정부는 받아들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238명 중 생존자는 이제 18명에 불과합니다. 생존 할머니들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움직임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진명 스님이 검찰 제도 개선과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중앙종회 의원 진명 스님을 비롯해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위원장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큰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를 기대한다며 시대 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통해 검찰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대검이 추진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보궐선거에 전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과 전 포교부장 가섭 스님이 입후보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는 어제 오후 5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공석인 직능대표 행정과 포교 분야 보궐선거에 진화 스님과 가섭 스님이 후보 접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결정할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고 조계종 스님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0년 승려 연수교육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연수교육의 핵심은 전법과 깨달음이 하나 되는 교육에 뒀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다음 달 3일 종단 지도자 최고위 과정을 시작으로 2020년 승려 연수교육을 시작합니다. 금년에는 연수교육이 스님들의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세우고 전법의 현장에서 더욱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승려 연수교육은 강좌와 순례, 승가결사체 전법교화, 인증교육, 자원봉사 분야로 진행됩니다. 강좌형 연수는 법계과정 7개, 사찰경영과정 3개, 선교율과정 5개, 인문사회문화과정 10개로 4개 과정에서 25개 강좌가 진행됩니다. 교육원 연수팀은 8대 교육원의 올해 기조, 근본을 갖추는 교육과 더불어 연수교육에서는 초기 불교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불교에 방점을 두어서 초기 불교의 여러 내용들을 본전을 공부하신 스님들로부터 그 핵심 내용을 함께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린 점에 있습니다. 고요한 소리 회주 활성 스님의 근본 불교의 핵심을 비롯해 고은사 화엄승가대학 원장 등현 스님의 초기 불전, 강성윤 교수의 인도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보는 불교 등 초기 불교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강좌형 연수가 다양해졌습니다. 순례형 연수는 가야 불교 문화 등 국내 순례를 비롯해 금강 스님과 도낭 순례, 어몽길 대장과 네팔 랑탕 트레킹, 해국 스님과 모로코 문화 탐방 등 국내 3곳, 해외 5곳에서 진행됩니다. 전법교화를 수행으로 삼는 승가결사체 전법교화 활동 연수는 지난해 23개에서 올해 26개 기관으로 확대돼 자비보살행, 사회활동, 강의와 설법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전국 6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교육 연수와 177개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덕과 개덕 대상의 종단 리더십 실무과정은 법계살림 등을 고려해 올해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중덕과 정덕 법계 수지 후 5년차 이내의 스님을 대상으로 종단 리더십 심화과정 1을 무료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화랑도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행은 물론 인성합약에 힘쓰고 있는데요.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올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불교의 화랑도 정신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건 물론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잼버리 등 다양한 국제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불교 연맹이 말 그대로 부디스트 연맹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연맹으로서 거듭나도록 하고요. 또 전 세계에 대한민국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올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어린이 청소년 대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불교 스카우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대원들은 300여 명. 오는 3월 대구에서 지역대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어서 대원들의 인원이 1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경남 하동 청소년 수련원에서 여름 캠프를 열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대원들의 신심을 높이고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스카우트 연맹이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또 스카우트 대원들이 다녀오고 나서도 다시 가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듯이 불교 국가에서도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서 또 불교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해 어린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태국, 대만, 홍콩 등 불교 스카우트 회원국과 스키캠프, 해외봉사 등을 통해 교류의 장을 넓히고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모여 우위를 다지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대규모의 국제 행사인 만큼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불교연맹이 그 세계인들과 함께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전 세계의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연맹으로서 또 발전시키도록 하고요. 지금 불교 국가에서도 스카우트 연맹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교 연맹들과 또 다른 차원에서 교류를 더 확대할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전과 성취,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불교 스카우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침체된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2016년 육군 39사단 함안 이전 후 폐사됐던 통도사 말사 창원 안국사가 지난 4일 기공식을 봉행하고 지역 포교 거점 사찰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기공식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봉원사 지태스님, 정법사 도문스님, 독림선원 신공스님, 통도사 강주 인해스님, 구룡사 무성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토지 신청 불공으로 시작한 기공식은 개식, 삼귀의례, 경과보고, 통도사 주지 인사말, 테이프 커팅과 시삽, 축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안국사는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 694평의 현대식 도량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과거 안국사는 군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며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하는 사찰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교 원력을 다짐했습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입니다. 호명스님은 청년으로 접어든 BTN의 축하와 함께 영상을 통한 포교 방송으로 모든 불자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송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종단 정상화를 통해 안정의 길로 들어선 태고종이 성년을 지나 청년으로 접어든 BTN 개국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성장한 BTN이 청년으로 더욱 활기찬 영상 포교 방송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사반세기가 됐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청년 시대가 온 거죠. 힘찬 청년과 같이 활기찬 그런 포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더 좋은 방송 되기를 바랍니다. 1995년 3월 1일 조계종과 태고종 등 한국 불교의 각 종단은 물론 불자 등 사부대중의 염원으로 BTN은 케이블 방송 시대와 함께 영상 포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IMF 등 여러 악재들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방송 포교사로 사명을 다하며 2008년 서초구 사옥으로 이전하며 영상 포교에 매진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송 환경의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하며 이제는 안방을 넘어 손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BTN 개국에도 동참했던 호명스님은 꿋꿋이 성장한 BTN의 더욱 다양한 방송을 기대했습니다. 개국을 할 때도 저도 이제
그 참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종단의 사회부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도 BTN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꿋꿋이 성장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또 우리 불교 방송이 성장해야 될 것 같은. BTN은 2015년에 불교 라디오 울림을 개국해 종합 미디어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한국불교 대표 방송으로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호명 스님은 불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 포교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했습니다. 포교를 전제로 하는 방송이니까 국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교로 올 수 있게끔 이제 방송 뭐랄까요, 새로운 미디어 뭐 개발도 하시고 교양 프로그램도 조금 만드시고 축하를 드리면서 모든 불자 내지 또 국민들이 BTN을 많이 시청하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한 건강식을 넘어 식체와 식상을 통해 이뤄지는 수행의 방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불교가 근간이 된 고려시대 사료와 문집 등을 바탕으로 당시 스님과 사대부들의 음식 문화가 담긴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출가에 있어 삶의 일부이자 수행의 필수 조건으로 전승되어 온 사찰 음식. 불교를 모태로 탄생한 고려시대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는 부족하지만 수도였던 개경과 사대부 등은 사찰 음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계종교육원 교수 아사리를 맡고 있는 태경 스님의 신간, 고려 옹기와 청자의 음식을 담다. 책은 고려시대 경전과 사대부 문집 등에 포함된 음식 관련 내용을 토대로 수용과 변천사를 살펴보며 사찰 음식의 인문학적 접근과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고려를 연결해서 조선을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특히 이제 불교 음식에서 좀 더 역사성을 가지고 고려시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합해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행자에 있어 풍미란 무엇이고 고려시대 식생활과 사찰의 주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자는 이와 같은 궁금증을 출발점으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시계작용으로 순간의 깨달음을 드러낼 수 있고 수행자에게 맛은 새로 돋아난 푸성기와 죽순을 음미하는 소순기라 표현합니다. 또 서궁이 남긴 고려 도경을 보면 수도인 개경에서 스님들의 관장 아래 흰 쌀죽을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진열했다며 현대의 무료 급식소가 이미 고려시대에 등장했다고 언급합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사찰이 주도적으로 대중을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이 하나의 기록으로 있어서 한 꼭지로 뽑아봤습니다. 고려시대 문헌을 토대로 불교 음식 문화도 전하는데 당시 중국 송나라에서 식기가 전파됐고 사찰 음식은 왕실과 귀족 등 특권층이 누리던 고가의 음식이었다며 다양한 식재료와 기구 등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각 문헌에 등장하는 음식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고 고려시대 식문화와 바루공양의 모습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군 참문과 육아사지론 등을 통해 식생활의 절제와 변화, 채식의 본질 등 불교 음식의 이론도 담아냈습니다. 밀로 만든 유밀과라는 걸 올리는 것이 최고의 공약물이었어요. 인도부터. 꿀과 그러니까 밀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 꿀이라는 것이 자연에서 하거나 이럴 때 웬만하면은 구입하기 쉽지는 않았어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맛으로 욕심과 집착의 내려놓음을 일러주는 사찰 음식. 먹방이 대세인 현실 속에 고려인들이 들려주는 불교 음식학은 전통의 소중함과 계승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쌍계 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이 지은 개송과 깨달음의 노래가 담긴 시집이 발간됐습니다. 고산 스님의 시집 마음이 곧 부처다는 출가 이년부터 정법을 향한 수행과 무해자재 등 후학들을 위한 120여 편의 작품이 실렸습니다. 개송집에는 관음찬 20송과 지장찬 20송, 음다 35송 등 중생구제와 삼매에 이르는 경지가 아름다운 문구로 표현됐습니다. 고산 스님은 머릿말을 통해 일독 후 수행 정진함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며 미숙하나마 세상에 널리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